사실 평상시에 제가 데이터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지만 제일 직관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원형 딱 보여주고 어느 만큼 꽉 차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특정 지표에서 어느 만큼 잘하는 선수구나, 전 세계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백분위가 어느 정도 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선수 한 명 한 명씩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얀 디오망데, 미친놈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윙어들, 그 선수들을 90분당 수치로 해가지고 나열 쫙 했을 때 얀 디오망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지금 이 원이 그냥 꽉 찹니다. 사실 여기가 모든 게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수치를 보게 되면은 키패스도 있고, 90분당 어시스트, 그냥 어시스트, 기대 득점, 득점, 경합, 드리블 성공률, 드리블 성공한 수치, 전진 볼음반, 패스 성공률, 크로스. 지금 크로스 정도만 조금 낮고, 그리고 기대 득점 값, 실제 득점은 좀 높죠. 모든 지표에서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원이 터질 것 같아. 조금 있다가 각포라든지 다른 윙어 비교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정확스러운 수치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선수의 나이는 몇 살이다? 06년생이다. 분데스리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윙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리그 내에서 그냥 다 2위, 3위, 2위, 3위, 4위, 5위 괴물입니다. 괴물. 얀디오망데는 06년생에 어떤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리그 내에서는 이미 탑급. 줄 세워놓으면은 제 생각에 올리세 다음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내려서 보면은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뺀 것도 전체 4위, 유효슈팅 전체 5위, 드리블 시도 전체 5위, 성공적인 드리블 5위, 박스 안에서 터치 5위. 이거 말이 됩니까? 90분당 수치로 해가지고 분데스리가 줄 세웠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천상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오망데를 데려오기 위해서 맨유, 리버풀, 토트넘 모든 팀들이 접근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민테입니다. 민테도 왼발 옵션으로 해가지고 리버풀 팬들도 많이 보고 있고, 특히나 아르네 슬롯의 제자이기도 하고 브라이튼에서 키우고 있는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이즈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성장세가 괜찮은 유형에 가까운데 후반기에는 조금 꺾였는지 브라이튼에서 선발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오망데랑 비교하게 되면은 민테가 조금 부실해지긴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원이 어느 만큼 채워졌는가 보게 되면은 득점과 관련된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 리그 한 골 넣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합 수치라든가 드리블 성공률도 여기서는 좀 낮게 나오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라는 것을 생각하긴 해야 됩니다. 민테가 시즌 전반기만 두고 봤을 때는 드리블과 관련된 거 수치 대단히 높았어요. 이게 성공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성공 자체는 굉장히 높거든요. 줄 세웠을 때 민테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드리블로는 완전 상위권이었어요. 하지만 90분으로 했을 때든지 뭐든지 통계적으로는 좀 내려앉았다. 그리고 전진 볼음반 관련해서도 수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민테는 드리블로 뚫어낼 수 있는 자원이고 메이킹도 되는 선수예요. 특히나 오른발로도 크로스도 올릴 수 있고, 득점과 관련된 볼륨은 아직 아예 올라왔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드리블과 관련된 수치들, 메이킹과 관련된 수치들은 민테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도 좀 있고, 이제 키패스 관련돼서도 원이 좀 차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시스트 관련, 아까 위에서 보여준 득점과 관련된 거 비교했을 때 어시스트 관련된 거는 꽉 이렇게 차있습니다. 성향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민테는 드리블 좋고 크로스 좋고 어시스트와 관련된 메이킹 능력들은 괜찮다. 하지만 득점 볼륨은 아직 갖춰진 선수는 아니다. 디오망데랑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2살 차이인데 이거야? 야, 민테 좀 별론데?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돈만 비교하게 되잖아요. 두 선수 모두 1억 유로예요. 1억 유로. 민테와 디오망데를 비교했을 때는 민테는 왼발잡이, 디오망데는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도 꽤 잘 쓴다. 기본적인 포지션은 그래도 레프트 윙이 맞긴 합니다. 다만 라이프치히에서는 라이트 윙으로 정발 옵션으로 뛰고 있는데 경기를 보잖아요. 이게 정발 옵션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왼발도 대단히 잘 씁니다. 하지만 플레이의 전반적인 운영은 오른발이다. 각포를 한번 봅시다. 각포도 근데 90분 당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기대 득점 값은 높지만은 득점으로 성사시킨 거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볼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날린 게 좀 많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어시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게까지 쌓인 건 아니고, 밑에 있는 메이킹과 관련된 지표들은 다 좀 낮습니다. 패스, 크로스, 키패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낮은 쪽에 속하고요. 오히려 드리블과 관련된 수치들은 굉장히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요즘 각포 간결하다니까. 이거 농담이 아니라. 근데 시즌 초반에는 야 박살났다. 그리고 매크로만 하게 되면은 이거 다 막혀서 그렇지 각포가 그런 지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드리블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시도 안 하거나 하면은 성공률은 올라가거든요. 아니면은 한두 경기에서 몰아쳐버리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뻥튀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한 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각포는 실제로 간결한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놈의 매크로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거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매크로를 안 합니다. 경합과 관련된 거는 각포 실제로 좋은 선수고 드리블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전진 보름만 관련돼서는 좀 높다. 하지만 이런 거 안에는 템포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 아니라서 선수의 이번 시즌 특징들과 관련돼서만 보면 됩니다. 이번 시즌 살라는 정확합니다. 드리블과 관련된 수치들은 급감 정도가 아니라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즌 대비로는 진짜 처참한 수준이고 시즌 초반에 모하메드 살라 드리블 봤을 때 거의 20%였나? 뭐 10몇 %까지도 나왔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 나온 적 없거든요. 놀랍게도 지난 24, 25 시즌에는 드리블 성공률이 막 40%대 높고 그랬어요. 완전 이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낮게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공격적인 볼을 많이 차기 때문에 여기도 처참하게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하메드 살라의 패스도 정교하진 않죠. 이번 시즌 두고 봤을 때 결정적인 패스 킥 한 번씩 나오는 거는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높지는 않았고요. 이게 재밌는 게 각포는 이 수치 메이킹이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모하메드 살라는 이 메이킹과 관련된 거 이거는 대단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모하메드 살라를 두고 봤을 때 비판하지 않는 거는 그래도 메이킹이에요. 그 킥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야 이걸 못 넣어? 이번 맨시티전만 보더라도 에키티케가 그 헤더만 넣었으면 들어갔어. 그 아웃프론트를 기가 막히게 해줬잖아. 그걸 못 넣어가지고 그래서 메이킹만 두고 본다면은 살라는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득점과 관련된 지표도 그렇게 처참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기대 득점 대비 성공하는 게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런 성공률은 내려가 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신빙성 확실히 있는데요. 드리블? 박살났습니다. 이거 누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살라 부모님 데려오더라도 드리블 보면은 절레절레 할 거거든요. 그 외의 지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메이킹은 살라가 여전히 발끝이 매섭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패스들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긴 했죠. 솔직히. 그래서 각포랑 살라를 섞으면은 완벽하게 돼요. 이거 딱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 표본으로 나온 거 아닌가? 공미 이거 아마 다른 선수들도 다 이거 이 지표는 잘 안 나올걸요? 공중볼 경합 그리고 태클, 인터셉트, 경합, 승리 이거는 아마 10번 미드필더들은 당연히 다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이 포워드 패스 있잖아요. 이거 지표도 이거 뒤에서부터 그냥 앞으로 주는 패스들 관련이거든요. 사선 패스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아. 이 집계로 봤을 때는 아마 보게 되면은 이것만 보는 게 맞아요. 이 빨간색만 보는 게 맞아요. 패스, 전진 패스, 이거 키 패스, 그리고 이게 기대 어시스트 그거 걸려. 10번 미드필더는 사실 이것만 보면 되긴 해요. 이거랑 이것들 전진 보름반 이거 원 크기만 보면 돼요. 이거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비르츠가 하는 거 보게 되면은 PK 제외 기대 득점에다가 기대 어시스트 이것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키패스 지금 이거 어시스트를 직접 기록한 거랑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패스 관련된 거랑 키패스 기회 창출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편에 속하죠. 이런 전진 패스 관련해서는 조금은 내려가 있습니다. 다른 선수랑 한번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셰르키 봐라. 셰르키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쪽 수비적인 지표는 의미가 없었죠. 근데 경합과 관련된 것도 되게 높게 나오는데요. 1.0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까 비르츠랑 비교했을 때 원이 더 큽니다. 꽉 채워진 게 느껴지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부정을 할 수 없는 게 셰르키가 만든 수치가 더 높아요. 그리고 셰르키의 포워드 패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높을 만도 한 게 셰르키는 낮은 지점 그냥 센터백 옆까지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 덩달아 오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리버풀은 비르츠가 그 라인까지 오게 되면은 야 비르츠 너 왜 여기까지 와? 이런 말 하지만은 맨시티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베실바, 셰르키 이런 선수들은 거의 3선까지도 내려와서 볼을 풀어주거든요. 거기서부터 깊게 찔러주기도 하고 셰르키가 비르츠보다는 더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리버풀 팬입니다만은 셰르키 장난 아니야. 얘 메이킹 만드는 거 보면은 10번 미드필더로서 100점 만점에 거의 100
득점에 가까운 선수가 지금 셰르키다. 출전 시간만 더 확보되면서 늘어나게 되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아니면은 출전 시간이 좀 늘게 되면은 득점 값들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여지없죠. 메이킹과 관련된 지표 꽉 차 있습니다. 실제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런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아모림이 만들어 놓은 수비 지표,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수비 열심히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꽤나 챙겨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킹과 관련된 지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지금 조금만 더 하면은 맨유 순위 높이면은 그냥 립에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한 자리 들어갈 것 같아, 난 진짜로. 맨유 3선, 아모림 3선이 만들어 놓은 공중볼 경합 성공률. 와트는 이제 6, 8번 라인에 있기 때문에 태클과 관련된 수치 올라가 있고, 경합과 관련된 수치도 좀 들어가 있고, 이 패스들이 좀 떨어져 있긴 하네요. 절대적인 수치가 이거를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이 어떻게 정확히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0분당으로 들어갔을 때 패스 관련된 게 이렇게 떨어질 만큼은 아닌데, 아마 절대적인 지표, 절대적인 시도랑 성공 횟수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예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진 패스는 꽉 차 있죠. 공격적인 전진 패스와 관련된 거는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도 이제 와튼이 직접적으로 파이널 서드로 볼을 넣는 것도 많이 하지만은 이 선수는 6번, 8번 자리에서 깊게 찔러 넣는, 파이널 서드로 넣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냥 페널티 박스로 직접 그냥 슈팅으로 이어지는 걸로는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등급에 있는 팀에 가게 되면은 지금의 수치들은 다 상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약간 저평가받는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팀이 갖고 있는 게임 모델, 그리고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희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지까지 해석을 해야 돼서 몇 가지 특징들만 알고 넘어가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와트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 볼 차는 거 몇 번 보면은 다들 반합니다. 밸런스 생각하면은 엘리엇 앤더슨이 넘사입니다. 하지만 이 킥과 관련된 걸로는 와튼 저 나이에 나올 수 없는, 저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함이 몸값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최고의 8번 미드필더다 라는 말을 듣고 있는 엘리엇 앤더슨은 골고루 다 차 있습니다. 다채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득점이랑 어시스트 관련은 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팅엄이 최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사실 저는 믿기 어렵고요. 그리고 키패스 관련해서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노팅엄 포레스트가 하위권에 있어서 이거를 앤더슨한테 담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옆에 있는 이런 패스와 관련된 전진 패스랑 그냥 패스 종합으로 봤을 때 꽉 차 있습니다. 와튼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킥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앤더슨이 떨어진다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앤더슨이 넘는 것도 있어요. 분명 앤더슨의 몸값이 이거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후방에서부터 풀어내는 킥들도 많기 때문에 이 지표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은 드리블도 꽤 되는 선수다. 경합과 관련된 게 괴물입니다. 듀얼스 1, 경합 승리 관련해서도 원이 꽉 차 있고 인터셉트 꽉 차 있고, 태클 관련된 건 조금 내려가 있는데 태클하고 인터셉트 이런 것들은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태클 시도 자체를 별로 안 하게 되면은 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태클하고 인터셉트는 다릅니다. 태클은 볼을 그냥 차단하는 행위고, 인터셉트는 볼을 차단해서 볼 소유권을 가져온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터셉트가 사실 따지고 보면 더 귀합니다. 인터셉트를 잘한다? 이런 선수는 소유권까지 가져왔다고 보면 돼요. 태클은 그대로 그냥 볼을 쳐낸 행위에 대한 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셉트가 이렇게 꽉 차 있다는 거는 엘리엇 앤더슨은 볼을 탈취해서 우리 걸로 가져오는데 굉장히 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리엇 앤더슨은 지금의 지표가 말해주듯이 그냥 완벽합니다. 그냥 8번 그냥 끝. 완벽 100점. 이런 선수가 맨시티로 간다? 반대하겠습니다. 엘리엇 앤더슨이 베실바 대체자로 해가지고 맨시티 들어가면은 저는 이거 리그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보고요. 이건 막아야 됩니다. 리그 차원에서 막아야 돼요. 토날리는 이번 시즌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밑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최종 득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토날리한테.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팀 순위, 팀 수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어렵게 되면은 미드필더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지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두고 토날리의 몸값이 거품이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어느 만큼 뉴캐슬이 어려운지를 여기서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 소보슬라이도 원 잘 차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드필더 이거 다 차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로드리 정도 나와야 이거 다 찰 것 같아요. 소보슬라이는 지금 미드필더에서도 6, 8, 10자리를 거의 다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볼 캐리 능력도 쌓아있고요.
그리고 후방에서 볼 빼내는 것도 올라와 있고요. 종합적인 패스 같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전진 패스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고 패스도 높습니다. 키패스나 이런 어시스트 관련해서도 그렇게 낮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한 시범 미드필더로 2선에서만 뛰는 선수들은 이 지표가 꽤 높겠지만은 소보슬라이는 사실 8번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이 지표가 꽉 찰 수는 없죠. 앞선 미드필더들하고 다 비교하면 알겠지만은 소보슬라이가 갖고 있는 다채로움 때문에 그런지 원이 균등하게 서 있습니다. 수비적인 지표도 그렇게까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공중볼 경합 이거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태클과 관련된 것도 결국엔 태클을 시도했느냐, 시도했고 뺏었느냐 이런 게 집계되는 거지. 태클은 안 하고 열심히 따라가서 상대 선수가 던진하지 못하게 막잖아요. 그런 지표는 안 들어가요. 한때 소보슬라이의 수비 능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말도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수비적인 지표가 잡히지 않는 행위. 따라가가지고 상대가 패스를 못하게끔 길을 차단했잖아요. 그건 지표에 안 들어가죠. 근데 그걸 태클이랑 인터셉트로 가져와가지고 이 선수가 수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또 틀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 그것도 보고 경기도 봐야 돼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태클이랑 인터셉트가 마냥 높다고 해서 마냥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 낮다고 해서 또 수비를 마냥 못하는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은 메갈리스터. 이게 기깔나네. 우리의 마음을 딱 넣어주네. 애매해. 원이 채워지는 정도가 애매해요. 정확히 애매한 수치로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전진볼 운만에서도 그렇게까지 높은 선수는 애초에 아니긴 하고,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시범 미드필더들한테 갖고 있는 수치도 약간 애매하긴 하고요. 그리고 중간 패스들을 감안했을 때도 후방에서 볼을 다 풀어주냐 하면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6번 미드필더 그 자리 싱글 피봇으로 들어왔을 때 약간 애매한데 라는 말도 있었던 거죠. 만약에 10번 미드필더로서의 가치가 높았다면은 키패스랑 이 부분들은 높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약간 애매해. 근데 여러분들 메갈리스터는 원래 이 수치와 관련해서 마냥 다 천상계 뚫는 선수는 아니에요. 종합적인 밸런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적인 밸런스를 두고 봤을 때 이번 시즌은 육각형이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실제로 메갈리스터가 여러모로 뭔가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와... 괴물 나왔습니다. 데클란 라이스. 올해의 선수를 받기 위해서 독주를 하고 있는 선수 데클란 라이스가 나왔습니다. 미드필더의 표본이다. 잉글랜드 대표 얼굴이다. 공중볼 경합에서 지금 미드필더들 나열했을 때 이 지표 나온 선수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태클 같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큰 의미까지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있고, 인터셉트 이게 기깔나요. 웬만한 선수들 두고 인터셉트가 좋다는 말은 못 하거든요. 라이스는 인터셉트 개 잘해요. 라이스 지나가면은 볼 뺏겨있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도 대단히 좋죠. 우리가 뒤에 있는 메이킹과 관련된 것도 꽤 차 있습니다. 오, 이 정도까지 차 있나? 디테일한 메이킹 지표를 제가 라이스는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득점과 관련된 거랑 어시스트 관련된 기대 득점, 기대 어시스트 높은 거 보면은 꽤나 결정적인 능력을 많이 보이나 보네요.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패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패스 관련된 거는 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날도 보게 되면은 라이스 중심으로 볼 많이 돕니다. 수비맨들이랑 함께. 그리고 공격적인 전진 볼음반 관련해서는 라이스 높을만 하죠. 후방에서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 수치도 높고, 역시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뻥튀기는 다 있다고는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라이스 이 지표를 봤을 때 에이 이거 뻥튀기다 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라벤베르를 얘기 안 했거든요. 오, 그라벤베르 장난 아닙니다. 공중볼 경합과 관련된 거는 좀 낫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비맨디랑 다 비교했을 때도 아쉽다라고 평한 부분이었는데 이건 좀 낫고, 태클 그래도 인터셉트는 좀 있네요. 경합과 관련된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이런 볼음반에 있습니다. 후방에서부터 짧게 나오는 거 패스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롱볼이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게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 관련해서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 건데, 이 선수의 특징 자체는 알 수 있는 거죠. 패스와 관련된 것 지표들, 그리고 포워드 패스 관련 나오고, 그리고 볼 운반 관련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당연히 최전방에서 메이킹하는 수치들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진 패스도 당연히 좀 낮을 수밖에 없죠. 엘리트 6번 그리고 그 8번 자리를 먹으려면은 사실 공격적인 패스 관련된 것도 좀 올라오긴 해야 돼요. 결국에는 센터 서클 위에서 이 선수가 컨트롤하는 게 많을 거니까 이 부분
부분이 올라가게 된다? 그라벤베르는 S급 완벽한 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 공중볼 경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적인 6번에 있는 선수가 공중볼 경합이 낮다라고 하면은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 외에 디펜시브 듀얼 같은 거는 높게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좀 개선이 됐나? 아니면 더 좋아졌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난 시즌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던 베이스에는 그라벤베르의 수비적인 능력 향상이 있었습니다. 와... 숭배하라. 1.0으로 나오는데요. 근심 패스 관련해서 그냥 이거 뭐 1황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은 패스 관련된 거는 다 천상계에 가 있습니다. PK 제외 기대 득점하고 어시스트는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아예 없고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 관련해서도 높습니다. 당연히 맨시티는 센터 서클 위에서 경기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6번 미드필더들한테 이런 것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패스와 관련된 거 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낮은 거, 애초에 로드리는 이런 전진 볼음반에 강하진 않죠. 그렇지만 경합과 관련된 거, 공중볼 관련된 거, 인터셉트, 듀얼, 태클은 뭐 빵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선수다. 평가할 것 자체가 없다. 내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신뢰다. 완벽한 미드필더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